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은행 지점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많은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던 한 은행원과 그녀를 지켜낸 시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굴욕적인 명령 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사회 전체에 일어난 변화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중견은행지점 앞에서 방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 윤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영수는 은퇴 후에도 이 은행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간 뒤로는 며느리 윤정을 더욱 챙기게 되었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은행 안은 오후 업무로 분주했어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윤정을 찾았어요.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윤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난주 통화를 떠올렸어요. 아버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이도 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윤정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었죠. 그때는 단순히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은행 안 분위기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고 고객들조차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영수는 윤정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고객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처럼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명찰을 보니 지점장 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윤정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돌려 지점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몸도 경직되었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윤정의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정은 고객을 응대하면서도 지점장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뭔가를 발견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윤정에게 뭔가 말을 걸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뭔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지점장 좀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고객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지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윤정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직장 상하 관계에 외부인이 끼어들면 오히려 윤정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영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지점장 최도연이 윤정의 창구 앞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윤정 씨, 이게 뭡니까?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전산 입력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실수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최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 안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윤정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어요. 금방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오타였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면 끝인 줄 아세요? 이런 실수 때문에 고객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최도연은 윤정의 말을 자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저런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게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혼내는 게 맞나 싶어요. 하지만 최도연은 고객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복장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은행원으로서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윤정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정장 차림이었는데도 말이죠. 제 복장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묻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최도연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더욱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최도연이 손짓으로 불렀던 거죠. 김 과장, 박 대리 이리 와보세요. 네, 지점장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업무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복장 관리도 안 되고. 최도연은 윤정을 가리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교육용 사례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지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최도연은 계속해서 윤정을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립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정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해도 되는 건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도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최도연의 입가에 스민 차가운 미소가 불길함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윤정을 내려다봤어요. 이런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겠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언가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최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순간 은행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점장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김 과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듭니까? 각자 할 일이나 하세요. 최도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윤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울렸습니다. 고객들 몇몇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당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윤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빨리 하세요.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도연이 재촉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업무 효율을 위해 하는 일인 양 포장했어요. 윤정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도연은 윤정의 말을 자르며 더욱 압박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최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고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정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최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영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에 든 대기표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억눌린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제대로 일하세요. 최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고객들의 영상 촬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세상에 알려질 거였어요. 윤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동료 직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최도현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최도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영수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최도연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고객입니다. 영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대기표가 들려 있었어요. 고객이면 대기표 순서대로 기다리세요. 최도연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방금 봤습니다. 직원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가 윤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건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고객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최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부 문제라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모욕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고객들이 영수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드디어 누군가 나섰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희 업무에 참견합니까? 최도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 한 장이었어요. 저도 이 은행 고객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그리고는 카드를 최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수가 내민 카드를 본 순간 최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래된 VIP 카드였어요. 이게 뭡니까? 최도연이 카드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영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간 교직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최도연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급 연도를 보니 상당히 오래된 카드였어요. VIP 등급 표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도연이 직원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네, 지점장님. 박 대리가 다가왔어요. 이 카드 조회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대리가 카드를 받아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윤정도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섰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카드인가 보네.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대리가 카드를 조회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최도연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뭡니까? 이 고객님 계좌 잔액이. 박 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됩니까?
최도연이 다가가서 화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표시된 잔액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교육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투자에 성공을 거두어 엄청난 투자 수익이 누적된 결과였어요. 이건 최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가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화면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잔액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헉, 이 정도면. 김 과장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고객들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잔액이 엄청난가 봐요. 지점장 표정 좀 보세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시도. 계속. 최도연은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몇 분 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이 은행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이수길 은행장도 제 동기입니다. 영수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거액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본 광경은 뭡니까? 영수가 최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을 훈계할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건. 최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직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고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연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나 봅니다. 흥분을 했다고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그 말로는 상황을 넘기기에 부족했어요. 사람을 저렇게 모욕하는 게 단순히 흥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도 상황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서워했던 지점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방금 이 직원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영수의 말에 은행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똑같이요? 네, 똑같이 말입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공평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최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영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객님, 그건 좀 뭡니까? 영수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몇 분 전 최도연이 윤정에게 했던 말투와 똑같았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건 좀 곤란합니다. 최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인 자리라고요? 방금 전에는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가 윤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업무상 필요한 일입니까? 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영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맞아요. 이중잣대네요. 본인이 해놓고는 왜 못하겠다는 거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도연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복잡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 준 건 고마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고객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최도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방금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가 최도연이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최도연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최도연이 결국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윤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마 지켜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안 됩니까? 영수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 사람이 당신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도연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순간 은행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이제야 공평하네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억압받던 감정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은행 본사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지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본사 임원들이 직접 왔네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상무였습니다. 그 뒤로 인사팀장과 감사실장이 따라왔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완전 갑질이네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점장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분노에 찬 댓글들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뉴스에서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어요. 본사 임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도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점장님, 상황 설명 좀 해보시죠. 상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억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다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윤정이 무릎 꿇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어요. 평소 지점장님이 어떠셨나요? 글쎄요. 좀 엄격하긴 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격한 정도였나요? 가끔 목소리를 높이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심한 건 처음이었어요. 증언들이 쌓이면서 최도연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윤정도 면담을 받았어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상무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상무가 약속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임원들은 회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점장 해임이 맞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점장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연은 즉시 해임되고 관련 책임자들도 징계를 받기로 했어요. 지점장 해임을 통보합니다. 상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리고 윤정 씨. 상무가 윤정을 불렀습니다. 네. 윤정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본점으로 발령도 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챕터 8 더 큰 변화를 위하여. 윤정이 본점에서 근무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에게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센터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영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혹시 저희 활동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영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정도 센터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피해자들과 만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잘 알아요. 윤정이 한 젊은 직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았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시민들. 제목으로 정해졌어요. 촬영일 영수와 윤정이 센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를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영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윤정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변하는 거네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송을 본 다른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직원 인권 교육 확대, 카카오 갑질 근절 캠페인 실시, SK 상생 문화 정착 프로그램 도입. 언론에서는 연이어 기업 문화 변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법적 보호만으로는 부족해요. 사회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윤정의 제안이었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법안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개정된 법안이 통과됐어요. 영수와 윤정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영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윤정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센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용기를 내어 부당함에 맞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한 젊은 회사원이 영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본인이 용기를 낸 거죠.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영수의 격려였습니다. 윤정의 본점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윤정 차장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영수와 윤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제목의 책이었어요. 출간 기념회에서 윤정이 말했습니다. 이 책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영수와 윤정의 센터 활동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부산에도 지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윤정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 영수가 동의했습니다. 이들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 줄어들고 직원들이 더 당당해졌어요. 어느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좋은 일이야. 영수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윤정도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용기가 며느리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